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세미나를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크림슨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고등학교를 또 이 크림슨에서 만들어 가지고 런칭을 시켰습니다. 그 몇 개월 벌써 한 학기가 지났는데 미국 학교 인가 자격증하고 뉴질랜드 인가 자격증, 고등학교 인가 자격증을 두 개를 이제 따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런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이 오는 기간하고 어떻게 또 맞물리다 보니까 벌써 한 300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이제 준비들과 효과들을 이 팬데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평가들을 좀 받으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또 온라인 고등학교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 수시 원서를 다 지금 내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정시에 관련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마지막 남은 전략들을 좀 잡아드리는 이제 세미나가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또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들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2부, 3부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1부, 2부, 3부를 또 나눠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좀 한 2, 300여 분 정도 아마 예약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상범 대표고요. 그리고 지금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카카오톡 저희가 그 크림슨 에듀케이션 코리아라고 하는 카카오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핸드폰이 옆에 있으시면 친구 찾기로 가셔가지고 크림슨 에듀케이션 코리아라고 한국말을 지금 바로 치셔가지고 친구 맺기를 좀 해놓으세요. 아직 안 되시는 분들 거기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처음부 이제 그 여러 가지 입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지금 바로 크림슨 에듀케이션 코리아를 친구 맺기로 해놓으시게 되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지금 해외 대학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내 대학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또 요즘도 많이 좀 늘어나셔가지고 국내 대학에 관련된 세미나도 또 금년간 좀 해드릴 또 예정이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대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 없이 진행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는데 우리 수민 학생은 실질적으로 그 이제 미네르바라고 하는 대학에서 학년 부장을 학년 리더죠. 리더를 맡고 있으면서 지금 아시아 쪽에 여러 가지 미네르바 대학에 대한 각 나라마다 그렇게 이제 좀 또 그 이 프레젠터들을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원래는 원어민이 이제 들어왔는데 통역하고 이러다 보면 1시간에 30분밖에 전달을 못해요. 제가 해외 손님들 와서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입학처에서 한국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을 오히려 한국 분을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다행히 지원을 좀 해주셔서 이렇게 아마 더 자세하게 오늘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좀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또 이성구 컨설턴트께서 그 CGA 크림슨 글로벌 아카데미에 대한 그 자세한 프로그램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대학 진학 전략에 대해서 마무리 주신 다음에 세미나가 끝날 때쯤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되는 동안도 카카오톡에다가 상담에 관련한 부분들 1대1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한 2주간에 걸쳐가지고 또 1대1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대학에 관련된 거 저학년들 이제 여러 가지 상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 상담에 관련한 부분들의 예약을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 상담에 대한 어떤 그 분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 온라인 고등학교면 온라인 고등학교다, 대학이면 대학이다, 혹은 나중에 보딩스쿨이면 보딩스쿨이다 이렇게 원하시는 상담에 대한 방향을 좀 카카오톡에다 적어주셔가지고 예약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월요일서부터 전화를 드려서 일일이 다 그 예약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코비드가 되고 나서의 그 대학 진학 전략들이 상당히 좀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1대1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셨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저희가 대면 미팅도 가능하고 줌 미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운슬링이나 컨설팅에 대해서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세미나 기간 하는 시간 동안이라도 끝나자마자라도 일단은 카카오톡에다가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담에 관련된 방향 이 부분들을 좀 적어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저 미네르바 관계자분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도록 좀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네. 네, 그러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쁘고.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오늘 이제 제가 일부를 맡아서 미네르바 대학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다른 학교와 차별화가 되며 저희가 특히 팬데믹에서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하면 많은 기사에서 뭐 캠퍼스 없는 혁신 대학, 세상에 없던 대학 이렇게 칭을 하는데 과연 어떤 면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칭을 하게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아시아에서 홍보 마케팅 이제 대외 협력 쪽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이제 복수 전공으로 경영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네르바 대학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서 좀 신설 학교기도 하고 일단 다른 이제 기사 같은 데서는 어떻게 미네르바를 이제 표현을 하는지 좀 가져와 봤어요. 왼쪽에는 제가 제 동기랑 이제 합격을 했었을 때 조선일보에서 같이 이제 인터뷰했던 기사인데요. 뭐 대입엔 정답이 없어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뭐 하버드보다 서울대. 입학이 까다롭기로 더 대원외고랑 유명한 공인외대. 이제 대학이기도 서울대 하고 사회학과등요. 이번에 이제 졸업생들이 봤어. 두 기수가 나왔는데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 개도 기사가 나왔고 나왔어. 뭐 수업보다 경험을 더 저렇게 우선시하는 학교 나왔어. 아니면 언택트 시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나 아니면 특히 제 후배 같은 경우에 뭐 서울대 뭐 다 스카이 포함해서 명문대 6곳을 붙었는데 미네르바에 온 제 후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사람들이 좀 기사로 많이 접하는 미네르바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학생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미네르바를 소개하기 앞서 잠깐 영상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 미네르바가 어떤 학교인지 좀 많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이거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온라인 학습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좀 보완하는 그런 네. 좋은 학교는 없나요?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게 있지 않나? 미네르바 스쿨 미네르바 스쿨이라고요. 모든 곳이 학교다라는 모토로 캠퍼스 강의실도 없는 대강당에서 교수가 혼자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강의는 이제는 필요 없다.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캠퍼스에 처박혀서 공부하는 게 이게 뭐 실제적인 대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 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왜 서울이 인도, 들었다는 게 너무 베를린, 런던, 타이페이, 우리 한국에도 서울에도 옵니다. 그럼 학생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같이 보내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 같은 걸 하게 하고 수업은 온라인. 예를 들어 런던에 가면 런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보게 되고 문제의식도 알게 되잖아요. 아, 전 세계가 나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 대학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한 사람도 거의 포기하고 가는 사람. 그 정도예요. 최근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자기는 미네르바 가니까 미네르바 가는 학생도 있어요. 학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능력이 된다면은 가면 정말 많은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들 보내보고 싶네요.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저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 서울대전 내고 돌리면서 각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라 그러고. 그거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전국구에 이제 바로 문제들이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정치할 것 같아. 바로 행정가로 꽂아주고. 뭘 꽂아줍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사이버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캠퍼스를 아예 우리 갖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대학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 사회는 온라인 인간 같은 그렇게 인간 제도가 이렇게 발달한데 우리가 그때 왜 우리는 저런 모델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을 만들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반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만들면 안 되나? 네, 이렇게 간단하게 미네르바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이 설명이 됐고,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네르바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네르바는 이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이라 하면 정보와 콘텐츠를 배우는 학교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 how에 관해서 배우는 그 방법론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이제 정말 사회가 많이 변동을 할 거고 당장 10년 후에 지금 어떤 직업들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들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how를 배움으로써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느 분야, 어느 문제를 증명하든 저희가 스스로 적응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제 키워주고 준비시켜주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미네르바에 관한 사실, 이제 팩트들 몇 개를 전해드리자면 합격률이 뭐 1, 2%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점점 매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원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합격률은 보통 1, 2%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에 개교를 한 좀 최신 학교, 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학교이기도 하고요. 영상에서도 말씀된 것처럼 캠퍼스가 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4년 동안에 7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제 기숙사만 있는 거죠. 기숙사에서 애들이랑 제 동기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관련해서는 SAT나 ACT 이런 공인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 시험들이 없어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저희 창립자 벤 넬슨 씨인데, 이 분께서는 뭐 SAT를 잘 본다는 거는 곧 학생이 부유하고 미리 써서 내는 에세이 역시 입시 카운슬러랑 학부모의 합작이다. 물론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저도 용인 외대국어라는 특목고를 나왔고 그렇게 하면서 SAT나 뭐 사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평등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비전으로 세워진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학비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미국 학교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인데 1년 학비는 하나로 약 3,600만 원이고 입학에 인종이나 국적별 제한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다른 대학들은 이 국적에서는 이만큼의 몇 명을 뽑아야겠다 하는 쿼타가 있거든요. 근데 미네르바에서는 그 쿼타가 없고 명을 뽑아야겠다라는 입학 이제 지원을 하시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지원자들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 학생이 미네르바 입장에서 봤을 때 미네르바의 좋은 핏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다국적이고 다양한 인종과 나라에서 학생들이 왔는데 80%가 넘는 학생들이 미국 외의 나라에서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이 뭐 25%, 아시아 26%, 북미 20%, 뭐 라틴 아메리카 11%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이 왔고 제 기수 동기들만 보더라도 한 140명 정도가 있는데 한 51개국인가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지 모르겠네. 그러면 저희 미네르바의 이제 학국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4년 동안에 각 해에 맞는 테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런 비전에 맞게 4년이 설계가 된 학교인데 첫 번째 1학년은 파운데이션, 2학년 디렉션, 3학년 포커스, 4학년 신테시스라고 하는 이렇게 해가 있는데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ear 1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초를 단단하게 잡는 거죠. 굳이 전공을 이제 정하기에 앞서서 좀 다양하게 넓게 폭넓게 배운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전공과 세부 전공을 정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좁혀서 한 분야를 더 좁고 깊게 배우는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제가 여태까지 학생들이 배웠던 모든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synthesize 이제 다 같이 녹일 수 있는 그런 합산물을 졸업 과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해마다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파운데이션 1학년 때는 저희가 미네르바에서 생각하는 4가지 이제 사고 방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 두 번째 효과적 의사소통, 세 번째 창의적 사고, 네 번째 효과적 상호작용인데 이 4가지 사고를 베이스로 배울 수 있는 이 4가지의 코너스톤 코र्से스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S 관련해서는 이성적 사고, 컴퓨팅 사고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AH, 인문학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보를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연설, 시각적 소통 이런 표현 구사 능력을 배우고요. 3학년 때 NS, 자연과학 관련해서는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관련한 방법론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가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4번째, 사회
사회과학 SS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우리가 사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인과관계, 네트워크 효과, 협상,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면서 1학년 때는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 3학년 때부터 이제 Direction Year, Focus Year 때부터 이제 세부 전공하고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 전공을 고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의 전공 컬리지들이 주어져요. 미네르바에서는. 그래서 인문학, 컴퓨터 사이언스,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이렇게 5가지고요. 3학년 때는 이제 Focus Year니까 여기보다 더 세부적으로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세부 전공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사이언스랑 경영학 복수 전공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세부 전공이고요. 경영학 중에서도 브랜드 매니지먼트, 약간 마케팅 쪽으로 세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이 모든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미네르바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통합적으로 다시 녹여내서 산출물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캡스톤 프로젝트는 이제 3학년 때부터 슬슬 준비를 한 다음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1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학생들이 각자 정말 주체적으로 뭐 형식이든 주제든 다 자기가 알아서 생각을 하고 물론 당연히 교수님이나 다른 스태프분들하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1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정말 형식이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 내가 인문학 쪽이면 뭐 시나리오 어떤 뭐 대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하고 싶으면 뭐 코딩 어떤 코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회과학 쪽은 뭐 관심 학술 분야의 뭐 난제들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학 쪽은 뭐 사업 계획서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내가 미네르바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한 번에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산출물, 이런 페이퍼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메이저당 2개의 튜토리얼 코र्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4학년이 되면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가르치는 수업을 한번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캡스톤 프로젝트 제가 원하는 거를 썼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어떤 좋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제 캡스톤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다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뭐 캡스톤 프로젝트를 했는지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코र्스도 듣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4년 동안에 이렇게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온라인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잠깐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잠깐 보실게요. 미래의 대학인가? 합격률이 1.9%로 하버드대보다 들어가기 힘든 스타트업 대학. 2014년에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의 이야기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에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대신 모든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전 세계를 이동하게 되죠. 1학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고 2학년부터는 서울과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7개 도시 기숙사를 이동하며 지냅니다. 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기업과 사회 현장 속으로 뛰어듭니다. 구글, 아마존과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비영리단체, 정부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죠. 자연스럽게 각국의 문화를 배우고 국제적인 감각도 기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미네르바 스쿨의 정규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장소에 앉아 공부하지 않는데요. 모든 수업은 100%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그룹이 돼 학교가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에 참여합니다. 수업은 플립 러닝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토론이 이뤄집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에 교수는 학생 개개인과 교류하고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습 내용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인 생각,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스타트업처럼 벤처 자본의 투자를 받아 설립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또한 캠퍼스가 없다 보니 모든 투자금이 교육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If universities continue to offer the kind of education they offer today, which is providing information to students, universities will all go out of business because information can be gotten for free anywhere. But if universities instead adopt this idea, developing the person, helping rewire the mind, the brain, and helping them understand wisdom and correct decision making and systems of thinking, I think that will not only ensure that universities survive, but that they'll be a crucial part of the society that we live in. 기존 대학 형식에서 벗어난 미나르바 스쿨.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네르바의 온라인 수업이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왜 이런 수업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저희 설립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저도 저런 부분들이 많이 동감이 되고 많이 좀 맞아요, 공감을 할 수 있어서 미네르바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 뭐 국내대든 해외대든 특히 이제 다들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수업이 일방적인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를 봤어도 그냥 선생님이 이제 주시는 그 수업 내용을 그냥 받기만 바쁘고 이제 시험을 위해서 단기간에 공부를 빡 한 다음에 시험 후에는 좀 잊어버리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줌으로 수업하는 뭐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물론 일반화할 수 없고 학생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강의를 이제 좀 틀어놓고 좀 그냥 방치해 둔다든지 아니면 그냥 수업을 좀 자주 빠진다든지 그런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미네르바는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90분 수업을 하는데 한 수업당 교수님은 그 90분 수업에서 5분 이상 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시간은 굉장히 주체적으로 학생들에 의해서 이제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 토의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고요. 그러기에 다들 이제 좀 앞줄의 기회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 대형 강의실에서는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좀 집중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다들 이렇게 얼굴도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모두 앞줄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이제 꼭 많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면서 수동적으로 이제 정보를 받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 학생 입장에서는 안 보이지만 교수님 입장에서 이 플랫폼을 봤을 때 학생의 참여도가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이면 이 학생이 이번 수업 때 아직 좀 참여를 많이 못했구나 하고 그 학생을 이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수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 스스로도 그냥 먼저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 자신이 많이 바뀐 걸 느꼈어요. 뭔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발표를 많이 하고 그런 학생이 아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우리나라 학교 문화에서는 그런 게 많이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정말 정반대인 걸 느꼈고 저는 이런 교육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립 러닝 베이스의 수업을 하고요. 저희는 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포럼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수업용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토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이고요. 여기를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게 없고요. 대신 수업 하나하나가 이제 교수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세요. 거기 피드백에는 점수도 달려있고 내 참여 빈도수가 아니라 내 참여를 얼마나, 그러니까 그 퀄리티를 보시는 거죠.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시면서 내 수업 참여도에 대해 피드백도 주시고, 아니면 과제, 좀 많이 실용적인 과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피드백과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색적인 면이
The city is your campus. 이게 저희 미네르바의 샌프란시스코 모토인데요. 하면 바로 즉 서울이네. 모든 도시가 너의 캠퍼스가 된다. 캠퍼스는 없고 이제 4년 동안에 이렇게 7개의 나라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1학년 1학기 이제 1년 동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서울, 인도, 그 다음에 갔다가? 독일, 아르헨티나, 런던, 타이페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이제 그래서 독일에 갔어야 되는 차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좀 아직 걱정이 많이 돼서 독일에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네르바에서 선택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줬어요. 예를 들어 제가 3학년이었으니까 3학년 때는 독일에 갔어야 하는데 독일을 가도 되고 영국을 가도 되고 샌프란시스코를 가도 되고 아니면 리모트 재택으로 수업을 해도 돼 라고 이렇게 4가지 옵션을 줘가지고 저는 이제 리모트하게 집에서 공부를 하기로 이번 학기에 결정을 한 거고요. 좀 제 친구들은 그래도 꽤 많이 영국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독일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 나라들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인도 하이드라바드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 이제 캠퍼스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왜 오프라인으로 수업 돌아다니느냐? 굳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라고 많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대표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이제 기업과 함께하는 산학 프로젝트가 메인 이유인데요. 저희가 이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저명한 문제를 학생들이 좀 실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단체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1년이든 한 학기든 같이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1학년 때 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제일 좀 유의미해서 가져와 봤는데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미네르바에서 주어진 그 기업,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 기업들 중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난 여기 있는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이랑 하고 싶어 아니면 여기 있는 문제 말고 나는 다른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데 하면 스스로 학생들이 계속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저희랑 협업하실 생각이 없냐고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단체들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뜻이 맞는 제 동기들은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미네르바에서 주어진 그 이슈들, 안건들도 물론 재미있어 보였지만 저희는 좀 사회 이슈와 마케팅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스스로 이제 팀을 꾸려서 스스로 이제 다른 저희와 협업해줄 그 기관을 저희가 찾았어요. 찾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되게 유의미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저희가 그 한 학기 동안 해결하기로 한 프로젝트 안건은 어떻게 하면 캠페이닝 툴, 마케팅 툴을 활용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청소년층에게 성매매 이슈 인식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안건을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샌프란시스코 성매매 관련 법률 기관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진에서 보다시피 같이 협업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것 자체도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인턴십을 하는 학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이력서나 이제 레주메에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미네르바에서 배운 사고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 협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네르바에서 이제 적용한 점들을 보자면 이렇게 해시태그가 보이시는데 해시태그 HC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미네르바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고해라 라고 사고 툴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해시태그들이 각각의 그 사고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해시태그 right problem 이라는 사고 툴은 저희가 이 문제의 초기 상태와 성격을 파악해라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 툴을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매매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당장 이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 먼저 이 문제가 지금은 어느 상태에 있으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고요. 해시태그 constraints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그리고 1년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점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 안에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또 해시태그 medium 저희는 청소년층이라는 그 타겟층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층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이거를 학교에 뿌리고 소셜미디어에 뿌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영상 편집, 이 영상 제작을 메인으로 담당을 했었고요. 또 해시태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층은 아무래도 학생들 간에 서로 이제 주고받는 영향 아니면 그 선한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나이이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라는 이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협업을 할 수 있었고요. 1학년 때는 이렇게 기업 산학 프로젝트가 의무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최소 한 개의 이제 안건을 가지고 기업이나 이제 단체랑 협업을 해서 인턴십처럼 하는 거고요. 2학년 때부터는 한 학기마다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약간 선택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2학년 때 1학기 서울에서는 했고 2학기 인도에서는 안 했어요. 그냥 학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근데 2학년 1학기 때 서울에서 했던 거는 K-뷰티 관련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인턴처럼 일하면서 그 홈페이지를 뭐 어떻게 더 잘 사람들에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용적으로 협업을 해봤고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뭐 카카오 벤처랑 협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SKT 이런 좀 대기업이랑도 협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렇게 왜 저희가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지 를 보자면 저희가 과제들 중에서 무조건 한 과목마다 있는 과제 형태가 LBA라는 과제 형태예요. 이거는 Location Based Assignment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내가 직접 그냥 방에서 아니면 집에서 기숙사에서 컴퓨터로 이제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뭘 체험을 한다든지 뭘 본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하면서 해결에 대한 과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1학년 때 CS 그 컴퓨터과 관련해서 했던 과제가 굉장히 재밌어서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이 과제 문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뭐 최소 1개 참석해서 어떻게 그 게임 이론 아니면 의사결정 나무 이런 CS 관련 그 통계 관련 개념들이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서 현준아 우리 저희 자연체 이렇게 갔었지, 그치? 과제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야구 그 경기를 본 저 다음에 디펜스 배웠지. 투수 입장에서 타자 되게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유틸리티, 어떤 식의 뭐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타자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겠다 하는 의사결정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분석을 하고 NBA 이런 잘했지, 식으로 근데. 미네르바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쉬운 이제 거야. 뭐 야구 경기를 보면서도 배우고 그 야구 경기를 본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또다시 분석에 들어감으로써 제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더 재미있고 더 실용적으로 많이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예시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 그리고 오프라인 체험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굉장히 한 그 클래스당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제 동기들은 한 140명 정도가 되는 클래스고요. 다른 미국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140명인 애들하고 같이 4년 동안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니까 당연히 더 이렇게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다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끈한 커뮤니티라고 해서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OT 주간에 같이 이렇게 바다에 가서 뭐 찍은 사진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그 동기들 중에서도 같이 이제 봉사를 하러 다니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저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큰 문제가 노숙자 문제예요. 홈레스가 뉴욕 다음으로 제일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홈레스에게 이제 같이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서 이런 식으로 학업적인 거 외에도 그리고 미네랄에서 주어진 거 외에도 이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네르바만의 정기적인 행사, 문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매년 3월에 열리는 퀸콰취아라는 행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을 계속 온라인으로밖에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날 3월 이날에는 저희가 한 학기를 이제 1년 정도를 이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수님들도 가능하신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스태프, 학생, 교수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뭐 같이 만찬을 즐기기도 하고 그 1년을 회고하는 시간을 갖는 이런 행사도 있습니다. 재밌겠다. 그리고 시브타스라고 네트워킹 이벤트인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많은 도움을 실제로 받기도 했고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행사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이벤트니까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CEO 분들 아니면 어디 뭐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 행사를 미네르바에서 주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1학년 때 샌프란시스코에 이 네트워킹 이벤트를 참석을 해서 실제로 제 첫 인턴십을 그렇게 얻기도 했고요. 2학년 때도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렇게 해봤고 서울에서도 그 나라의 좀 유명한 단체나 유명한 뭐 기관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만나보고 대화를 하거나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십으로 더 뻗어나가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의미한 이벤트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냥 학생들끼리 하는 행사가 있어요. 1001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도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150명이 되는데 51개국 정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나라, 인종, 문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뭐 토요일 정도에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 내 나라나 내 문화를 대표해서 내 나라와 문화를 알려주는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커뮤니티 이렇게 gathering 겸 뭐 커뮤니티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시간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주에는 코리아 한국 1001을 주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관해서 이제 어떤 점들을 알려주고 싶은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뭐 한식 관련해서 이제 한식을 직접 애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냥 좀 재미로 그리고 다양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음식을 먹어보고 그러면서 좀 견문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적인 거 말고 저희가 졸업생 현황에 대해서 좀 보자면 저희가 2014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 졸업생이 2기수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많이 자료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2기수의 예시를 봤을 때 통계를 보자면 지금 그 졸업하신 분들이 94%가 지금 풀타임 직장을 잡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졸업을 이제 하기에 앞서 100% 정말 전 학생 모두가 인턴십 경험을 최소 하나라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는 뭐 대학원, 박사과정 쪽 아니면 뭐 연구직 쪽으로 이제 더 진출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디로 뭐 진학을 했나 어디로 취업을 했나 예시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테크 관련 컴퍼니들도 있고요. 뭐 구글, 뭐 우버, 소프트뱅크, 노션, 뭐 애플 이런 데도 있고 뭐 어디로 대학원을 갔는지 뭐 캠브리지, 브라운, 유펜, 하버드, 버클리 등등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에 하버드 법대 합격한 언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법 쪽이든 아니면 자연과학 쪽이든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진학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많은 미국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class 2025인데 그것보다 지금 1학년으로 재학 중인 class 2024 지금 1학년들의 입학 관련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전 세계로부터 25,0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있었고 그중에 203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합격률이 이번에 1% 정도가 나왔고 그 지원자들의 국가 수는 180개국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해 지원자 수도 많아지고 지원자 국가도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네르바를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커먼앱 같은 전형적인 에세이 절차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요. 이 학생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SAT, ACT 이런 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뭐 어떤 시험에서 얼마나 잘 봤나 어떤 에세이를 뭐 기가 막히게 잘 쓴다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네르바에서 자체적으로 3가지 파트로 나눈 그 입학 지원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who you are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학생의 기본 정보 뭐 고등학교 학업 기록 이런 거를 그냥 제출을 하면 단계고요. 그냥 간단한 인적 사항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 2랑 파트 3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트 2에서는 이 학생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이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creativity, 창의력, 수학, 아니면 이제 이해 능력, 독해 이런 거, 아니면 글쓰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의견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약간 인터뷰 같은 시험까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걸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6가지 시험이고요. 이 각각은 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보는 건데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비티는
7분인가? 7분 동안에 주어진 하나씩 키워드가 있어요. 지우면 예를 들어 뭐 제 옆에 물병이 있으니까 물병이라고 하면 물병을 가장 창의적으로 어떤 용도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물병에 이제 물이 담겨 있는 본래 목적 말고 어떠한 용도가 더 있을 수 있는지 7분 안에 그냥 창의적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 다른 이제 화면 녹화가 되면서 다 이렇게 녹화가 되고 시간 제한도 있는 이런 6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이제 what you have achieved, 학생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것들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게 생각을 하는지, 자랑스러워하는 활동 6가지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6가지를 썼는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그때 지금은 좀 10년 정도 됐는데, 교회 피아노 반주했던 거,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농사 동아리를 했던 거, 사물놀이 동아리를 했던 거, 캄보디아 해외봉사 동아리 부장이었어서 그것도 해외봉사 관련도 썼었고, 학교에서 정기 음악 연주회가 있는데 거기서 아코디언 독주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인천을 살아서 그냥 이제 인천이 바다 이런 게 유명하니까 시장 쪽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활동 6가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제한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에세이, 커먼 앱 에세이 같이 저 자신을 좀 글로 이제 풀어내면서 더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그리고 이 what you have achieved, 이 활동 6가지 안에서 최대한 나라는 사람을 잘 표현을 해야 되니까 더더욱 예를 들어 저는 이 6가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네, 굉장히 신중하고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6가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되게 신중하게 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가지의 파트를 다 하시면 되는데, 입학 관련 주요 일정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저희 3가지 라운드가 있어요. Early Action, Regular Decision 1, Regular Decision 2 이렇게 있는데, Early Action은 이제 끝났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이제 RD1, RD2가 남았어요. RD1은 1월 15일까지 입학 이제 지원 마감이고, RD2는 3월 15일까지. 그래서 각각 3월 말, 4월 말쯤에 합격 여부 발표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바인딩 옵션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학교의 early decision, ED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미네르바를 정말 탑스쿨, 내 1순위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거를 옵션을 많이들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바인딩 옵션으로 지원을 했으면 지원서 제출하고 4주 이내에 합격 여부 결과를 볼 수 있고, 합격 시에 이제 무조건 입학을 하는, 그러니까 early decision도 약간 이렇게 바인딩 구속 같은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합격을 했으면 무조건 미네르바에 간다라고 약속을 하는 이런 바인딩 옵션이 있어서 미네르바에 더 관심이 있고 정말 1순위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바인딩 옵션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네르바의 재정보조 장학금, 파이낸셜 에이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미국 많은 대학들은 파이낸셜 에이드 관련해서 need aware라는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미국 외국인 신분이면, 저희 같은 이제 한국인 신분이면 내가 재정보조금을 이만큼이 필요해, 우리 가족은 이만큼만 낼 수 있어 하면 그 액수를 이제 입학 관련 그 정보 평가하는 데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정도밖에 집에서 못 내?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필요해 장학금으로 하면 그게 좀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애초에 그냥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 미네르바는 니드 블라인드 제도를 사용하고요. 니드 베이스 제도를 사용해서 미국인이든 비미국인이든 상관없이 신분의 제약 없이 학생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교육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하고자 그런 거에 상관없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이만큼을 낼 수 있어서 이만큼이 필요해 하면 그만큼을 다 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입학 평가에 전혀 이제 무관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낸셜 에이드는 대출금, student loan, 아니면 캠퍼스 근로, work study, 아니면 장학금, 그냥 scholarship, grant 이런 식으로 이제 3가지 형태로 재정 보조금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그 처음 학비 자체가 굉장히 싸요. 저렴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 1년 학비 가정치를 보자면 저 위에 있는 학비, 기숙사비, 아니면 스튜던트 그냥 서비스비 했을 때 28,000불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다른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생활비를 5,000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33,000불, 그러니까 하나로 약 3,6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미네르바는 굉장히 파이낸셜 에이드적으로 후한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 기수에서도 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잘 고려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미네르바의 뭐 커리큘럼부터 해가지고 어떤 학교인지, 어떤 재정보조금, 뭐 어떤 입학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뭐 학생분들이나 뭐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하시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이메일로 부탁드리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메일 주소 제 거니까 제가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 씨 아주 그냥 설명이 아주 똑부러지게 아주 좀 설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봤었을 때 되게 매력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었었는데, 오늘 우리 수민 학생 또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더 미네르바에 대해서 이 팬데믹 시대에 더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왜 글로벌 회사들이 영혼이 이제 하나도 안 미네르바의 느껴지는 인재들을 더 요청하고 밑에 요구하는 하시는 데에 누구야? 대해서 잘 알 수 밑에 하시는 있었던 창업자가? 프레젠테이션 같습니다. 창업자는 다음에 또 누구예요? 기회가 한번 더 되시면 한 번 더 초청 더 해서 오늘 또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주시는 답들은 나중에 한번 이메일로 저희가 연결해가지고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한국인 또 학생으로 졸업할 때까지 다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미네르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스포츠 캐스팅 하면 딱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팬데믹 시대에서 세상이 바뀌어 있는데 이 대학들이 과연 이제 이 오프라인 캠퍼스의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이 고민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미국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캠퍼스가 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의 기회라는 것이 요즘 글로벌 시대, 언택트 시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의 아주 이 중요한 주체가 이 미네르바 대학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그런 브랜드도 뭐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여러 가지 전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되는 이 고민들을 저런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면 세상을 또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같은 고민을 해보면서 이 온라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세워놓게 되는데, 이 온라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